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제가 이 앞전 시간에 이어서 바로 또 이와 같은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이 앞전 영상을 보고 그대로 확인을 하면서 실천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다른 내용으로 알고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이번 이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 앞전 영상 상위 국가유공자 보상금 일부가 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 산정서 제외된다고 얘기를 드리면서 그 금액도 비슷하고 또 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처음에 영상으로 만들 때 기초연금과 관련된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만들면서 녹음은 했는데 막상 편집을 하다 보니 이게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 같으면 빨리빨리 판단을 해서 이거하고 다른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하다 보니 이거 잘못하면 또 오해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서 기초연금과 관련된 그 부분은 제가 모두 다 삭제를 해버리고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관련된 내용만 영상으로 만들어서 어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남자 부평초라는 분께서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바로 또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댓글을 주셨는데 어떤 댓글이었는가 하면 영상 감사합니다. 주민센터 복지부 직원들 아는 게 너무 없어 우라가 치밀던데요. 이렇게 댓글을 하나 주셨고 또 임영식이라는 분께서는 제 영상을 보고 면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였는데 안 된다고 하여 이번에 43만 9천 원을 제외한다던데 왜 안 되냐고 하여서 다시 확인을 하더니 그때서야 된다고 하면서 5개월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고 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불과 1시간 전에 제가 이제 이분 때문에 이 영상을 급하게 지금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재중이라는 분께서 기초수당에만 허용된다고 하네요. 주거급여나 다른 보훈 혜택에는 무용지물입니다. 하고 제게 댓글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 세 분 중에서 물론 세 분 다 주민센터에 확인을 해 보신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은 처음에 제일 먼저 연락 주셨던 분은 그 복지부 센터 직원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너무 화가 난다는 분이었고 두 번째 분은 신청을 하면서 왜 안 되냐고 이번에 43만 9천 원이 제외된다고 제 영상을 보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만 면사무소 직원이 다시 확인을 해보더니만 적용이 된다고 하면서 5개월을 더 기다려서 해주겠다고 해서 신청을 하고 오셨던 분이고 제일 마지막 분은 그냥 얘기를 했더니만 기초수당 그러니까 기초연금에만 적용된다 그리고 다른 내용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하고 무용주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본인에게 해당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바로 확인을 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또 확인을 하는데 대부분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가 정말 빠릅니다.
너무나 빠른 정보를 전달을 해 드리다 보니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그러니까 국가보훈부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를 하면 그 발표된 내용이 전국에 있는 보훈지청으로 그게 하달이 돼서 그 담당 직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보훈부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발표를 해도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번에 하다못해 보훈상담센터에 전화를 해도 상담센터 직원들도 새로 발표된 내용들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이번과 같은 내용이 또 일어나고 각 자치단체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만들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센터 가셔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고. 자, 이번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아까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불과 1시간 전에 제게 질문을 주셨던 분, 기초수당에만 적용된다 하는 그 기초연금은 이미 2022년 8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 독립유공자에게 기초연금을 받을 때 소득 산정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몇 년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와 관련된 영상을 제가 이 영상 끝나고 뒷부분에다가 연결을 시켜 놓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오래전에 한 3년 전에 만들어서 이미 올려드렸었는데 그때 말하는 이 기초연금하고 이번에 말하는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간단하게 지금 기초연금들 다 받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초연금 받으실 때 2022년 7월 30일까지, 그때까지는 국가유공자나 재해부상군경이신 분들이 그 보상금이 전액 소득으로 인정되어서 기초연금 받으실 때 아마 정말 적은 금액만 받으셨을 겁니다. 또한 급수가 높아서 보상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전혀 기초연금 해당도 되지도 않았었고, 그런데 2022년 8월 1일부터 그때 당시에는 국가보훈처였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43만 원을 공제를 해주자 해서 그때부터 국가유공자이신 분들이 기초연금을 조금 더 많이 수령을 하게 된 시기가 2022년 8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런 영상을 만들어 드렸었고, 여기에도 보시면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은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런데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상금하고 재해부상군경이 받는 보상금, 독립유공자가 받는 보상금은 기초연금 그 산정할 때 소득 공제가 되질 않았었습니다. 그랬던 게 2022년 8월 1일부터 공제가 되기 시작했던 거였고, 이 앞전 영상에서 말한 이 기초생활보장급여, 나라에서 지급을 해주는 이 복지 혜택 중에서 저소득층이나 이 생활이 곤란하신 분들에게 지급을 해주는 기초생활 대상자라고 하는 게 가장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이제 의료급여도 있고 생계급여도 있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 소득 산정액을 계산할 때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유족, 그리고 재해부상군경에게는 국가보훈부로 받은 보상금에서 전액 소득으로 인정을 하는 바람에 혜택을 받지를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어제 영상이.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제부터는 법이 개정돼서 43만 9,700원을 공제를 해주겠다.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고 제가 영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제가 예전에 이 기초연금 산출 방법이라고 그래서 영상으로 만든 내용을 제가 잠시 후에 이 내용을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물론 오래된 영상인데 제가 이렇게까지 이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 다 기초연금 받고 계십니다. 그 기초연금 받는 것도 이미 2022년 8월 1일부터 43만 원이 공제되어서 어떤 분들은 전액 기초연금을 다 받으시고 어떤 분들은 조금 적은 금액으로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기초생활 대상자가 또 되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보상금에서 43만 9,700원을 공제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거라고는 얘기죠. 국가보훈부 통계로는 약 25억 원, 한 700명 정도가 또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그러니 이 영상 보시고 본인이 많은 재산이 없거나 금융소득이나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주민센터 가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주민센터 직원들도 이런 내용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국가보훈부에서 43만 9,700원을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는 내용을 설명을 하시고 그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직접 검색해서 알아보게끔 하십시오. 그래야지 그냥 그 공제된 내용은 기초연금에만 해당됩니다 하는 소리 듣고 오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분같이 안 된다고 해서 왜 이번에 43만 9,700원이 공제가 되었다는데 왜 안 되냐? 그렇게 따지니까 그 직원이 다시 확인해보고 예, 적용 대상자입니다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여 신청했다고 하는 것과 같이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다 그분과 같이 안 된다고 하면 얘기를 하십시오. 국가보훈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부터 2026년부터 43만 9,700원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공제를 하게 되면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이 기초연금도 똑같습니다. 그냥 주민센터에서 알아서 산정해서 주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기초연금을 적게 받고 계신다 생각이 들면 주민센터 가셔가지고 내 기초연금이 어떻게 산정이 되어서 내가 받는 건지 그 내역을 한번 뽑아달라고 해보십시오. 물론 그와 관련된 내용 이 영상에 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도 잘 보시고 잘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예전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분들이 기초연금을 계산을 할 때
소득 인정액을 적용할 때 적용받는 방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일반 소득 인정액에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기타소득 모든 그 소득이 합해서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데 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는 2022년 8월 1일부터 별도의 방법으로 계산이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다른 참전유공자나 고엽제 후유 의증이신 분들, 다른 분들은 이 방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만의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시간은 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에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되신 공상군경, 전상군경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훈보상 대상자만 적용되는 방법이라는 거 정확하게 알고 만약에 참전유공자다, 고엽제 후유 의증 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그분들은 다음에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연금과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다 70세 이상, 그러니까 65세 이상인 걸로 계산을 하고 이분들이 기초연금을 지금 다 받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2022년하고 2023년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이 세 분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분들 같은 경우 만 65세가 되면 먼저 기초연금을 신청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했었을 때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이하만 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일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을 받는 분하고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소득과 재산 인정액이 단독 가구일 경우는 202만 원, 그리고 부부 가구일 경우는 323만 2천 원으로 2023년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상을 버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에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구 소득 평가액과 재산 소득 환산액 상세한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은 본인들이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면 아마 주민센터에서 다 산정을 해서 적용을 했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했었을 때 개인 단독 가구로 계산을 했을 때는 최대 32만 3,180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 부부가 동시에 수급할 경우에는 최대 51만 7,080원입니다. 자, 여기서 왜 곱하기 2를 하면 64만 6천 원이 나와야 되는데 51만 7천 원밖에 나오지 않는가 하면,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20%가 감액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이 감액을 폐지를 시키자 하는 내용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감액 20%면 너무 많다, 다른 나라에서는 뭐 10%도 하고 하는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부부가 함께 수령을 하게 되면 20%나 깎아버리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대한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2023년 법으로는 부부가 동시에 수급할 경우는 각각
20%씩 20%씩 깎여서 최대 51만 7,080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나의 소득이나 재산 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국민연금에서 들어가서 직접 계산을 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신청하는 거는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이나 아니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정확한 내 정보를 제공을 해주게 되면 기초연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얘기를 해준다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매년 1월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만약에 기초연금이 탈락됐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또 2023년에 다시 신청을 하시고, 만약에 2023년에 내 소득과 재산 평가액이 많아서 탈락이 됐다. 그러면 2024년도에 또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소득의 범위를 보시게 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있습니다. 이 재산소득에는 모든 본인들의 금융권에 갖고 있는 그 재산을 평균 잔액을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있다 계산을 한다는 내용인데, 그것 말고 여기 보시게 되면 공적 이전 소득이라고 나옵니다. 공적 이전 소득에서 기존에는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다음 수당은 제외함 해서 생활조정수당과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그리고 참전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를 해줬습니다. 그러니 기초연금을 받으실 때 그만큼 나에게 더 유리한 입장에서 기초연금을 받으셨는데,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이 박민식 보훈처장님과 논의된 게 이 내용이었습니다.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는 1일, 그러니까 8월 1일이죠.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 인정액에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의 보상금 중 최대 43만 원을 비롯해 일부 수당이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소득평가 산정 제외 기준액인 43만 원은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 간 협의에 따라 공훈 명목의 수당 중 지급액이 가장 큰 무공영예수당의 최고액 수준, 태극 무공훈장이 22년 기준으로 43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공훈장 43만 원을 기준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3년 그대로 43만 원이 적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박민식 국가보훈처장님은 이번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무한 책임은 물론 빈틈없는 보훈복지 실현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이 공훈에 걸맞는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보훈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지금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에 관련된 기초연금 산정 방법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자, 그리고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이 두 가지는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그리고 보훈보상 대상자분들이 받으시는 금액인데, 이 금액은 기존에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무공영예수당 그리고 참전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기존에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계속 이렇게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가 되었고, 또 보훈보상금 외에도 유교 전물 군경 자녀 수당 최대 43만 원이 공제되었고, 4.19 혁명 공로 수당 전액 36만 1천 원도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 보상금과 국가유공자 보상금, 보훈보상 대상자 보상금은 2022년 7월 31일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이 다시 새로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2022년 8월 1일부터 소득 인정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나라에서 보상금을 받는, 그러니까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되신 분들, 나머지 모든 보상금을 받는 그 보상금이 2022년 7월 31일 이전까지는 전혀 소득 공제가 되지 않다가 8월 1일부터 지금 43만 원을 우선적으로 공제를 해주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보상금은 1급이 됐든 7급이 됐든 그 누구 할 것 없이 전액 공제가 되어야 됩니다. 공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 원래는 공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모든 내용들이 한꺼번에 적용하게 되면 아마 나라 세금에도 많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윤석열 정부와 박민식 처장님이 지금 오고 나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번 정권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최대한 많은 금액이 이런 소득 인정액에서 공제가 되었으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이나 캐나다, 선진국 같은 데서는 이미 이와 관련된 보상금 같은 경우는 소득에서 제외를 해줍니다.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미국에 계신 분들도 많고 캐나다에 계신 분들, 호주에 계신 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본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있어도 대한민국에서 또 벌어들이는 수익을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금융소득이 있다, 은행 이자가 있다 그러면 본인들 나라에서 소득 더하기 해외 자산 신고로 해가지고 또 추가로 신고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신고를 해도 제외를 해줍니다. 왜? 보상금이기 때문에 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2022년 8월 1일부터 지금 43만 원을 공제를 하기 시작을 했고, 또 내년에는 얼마나 더 많은 금액을 공제를 해줄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나머지 전체적인 금액 또한 소득 인정액에서 전액 제외되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지금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 고엽제 후유증으로 지금 등록되어 계시는 모든 분들이 나라에서 주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보상금을 갖다가 어떻게 소득으로 인정을 합니까? 소득이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걸 갖다가 소득이라고 하지, 나라에서 내 몸이 아파서 받는 보상금을 갖다가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따져서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동안 지나온 정부와 지난 보훈처장들께서는 이와 관련된 전혀 관심이 없다가 이번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새로 소득에서 제외하는 일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큰 일을 시작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번 정부와 이번 처장님 계시는 동안 최대한 더 많은 금액이 소득에서 제외되기를 하루빨리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를 계산을 해서 기초요금 산출 방법을 한번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단독 가구로 계산을 하고 이분은 유공자 6급 이항의 고령이십니다. 고령이라는 것은 60세 이상일 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가 안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했었을 때 6급 이항 보상금이 153만 5천 원입니다. 배우자 수당이 없기 때문에 고령 수당으로 해서 9만 7천 원을 더 받습니다. 이렇게 보상금으로 받고 근로소득은 지금 몸이 아프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 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은 없습니다. 재산소득은 은행이나 아니면 뭐 적금을 넣고 이자를 받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소득들을 다 계산을 해서 20만 원 정도로 산정을 하고 국민연금은 제가 55만 원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적용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23년 국민연금 평균액이 58만 원 정도 나옵니다. 57만 8천 원, 뭐 58만 원 그러는데 약 55만 원으로 계산을 하고 이 전체적인 금액을 더하게 되면 238만 2천 원이 나옵니다. 238만 2천 원. 자, 그런데 238만 2천 원은 여기 보시게 되면 단독 가구 202만 원을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그러니까 구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구법 2022년 7월까지는 이분은 기초연금에 해당되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왜? 지금 전체적인 금액이 238만 2천 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으려 그러면 최소 202만 원 이하일 때만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법으로 해서 2022년 8월 1일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국가보훈처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해서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이 세 대상에는 여기 43만 원을 공제를 해주자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이 전체적인 금액에서 이 43만 원을 빼게 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195만 2천 원. 자, 이렇게 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신법에 의해서 이 단독 가구 202만 원을 넘어서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 또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최대 32만 3,180원까지를 받으실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대입니다. 최대.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그 다음번부터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꼭 6급 이항이 아니고 7급이어도 자기 보상금과 재산소득 혹시라도 또 근로소득 있으면 근로소득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고 국민연금으로 얼마 받는가 대입을 하신 다음에 이 전체적인 금액에서 이 43만 원을 공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을 그대로 기록을 해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없는지 그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제 5급 정도 된다 그러면 금액이 국민연금이 또 없을 때는 모르지만 국민연금이 있고 어느 정도 재산소득이 있고 그러게 되면 기초연금에서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2023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202만 원이고 여기에 전체 이 금액을 다 합한 금액이 238만 2천 원이 나왔지만 공제 금액 43만 원을 공제했기 때문에 195만 2천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95만 2천 원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입니다. 그러니 이와 관련된 내용 잘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제가 단독 가구가 아니라 부부 가구로 계산을 해서 더 큰 금액으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부부 가구입니다.
부부 가구로서 유공자 6급 이항이고 배우자가 계시는 분이죠. 부부 가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이 여기에 나와 있는 6급 이항과 국민연금 75만 원은 제가 이 앞전 영상 생활조정수당에서 제게 질문을 해주셨던 그 구독자분 금액을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했었을 때 6급 이항 보상금하고 배우자 수당 10만 원을 합하게 되면 172만 5천 원입니다. 그분이 172만 5천 원을 받는다고 해서 이 172만 5천 원을 적었고, 재산소득으로는 은행에 있는 이자나 뭐 적금 여러 가지 재산소득을 계산을 했을 때 약 100만 원 정도 계산을 잡은 걸로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소득 인정액으로 재산소득이 100만 원 있는 걸로 예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은 75만 원을 받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다 합했을 때 전체적인 금액이 347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지금 2023년 기준으로 부부가구 323만 2천 원이어야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데 이분은 347만 5천 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구법에 의해서는 이분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을 신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법, 그러니까 2022년 8월 1일 이후 이 신법에 의해서는 여기서 43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었죠. 국가보훈처하고 보건복지부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에게는 43만 원을 공제해주겠다. 그래서 이 43만 원을 공제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금액이 304만 5천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신법에 의해서는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제게 연락 주신 걸로는 기초연금 46만 7천 원을 부부 합산으로 받고 있다고 제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재산소득은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100만 원이라고 잡았지만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43만 원을 거기서 또 공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다른 분들도 이와 같이 보상금에 본인들이 받으시는 보상금을 적고 그 다음 재산소득이 얼마인지, 아니면 기존에 주민센터에 가면 그런 내용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받은 거 계산하고 했었을 때 이 금액이 넘어도 43만 원을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 이런 내용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가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참전 명예수당 받으시는 분들, 무공영예수당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또 6.25 자녀, 그 다음에 4.19 아까 얘기를 드렸었죠. 그분들은 아예 이 기초연금 산정을 할 때 이 금액은 다 공제를 해 줬었습니다. 기존에는. 그런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만 이런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2022년 8월 1일부터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협의하에 43만 원을 함께 공제를 해주자, 이렇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들 분들이 이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또 혜택을 많이 보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내용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 이 43만 원이 계속 더 늘어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유공자가 받으시는 172만 5천 원 이 전액이
공제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원래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다 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그런데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첫 삽을 뜬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43만 원. 물론 안 해줄 때보다도 엄청난 큰 금액이죠. 43만 원이라도 해줬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어서 기초연금을 또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 참고하시고 가능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보상금이 다 공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윤석열 정부와 박민식 보훈처장님이 계시는 이 임기 내에 최대한 많은 금액이 공제되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와 관련돼서 하루빨리 보상금이 전액 공제되기를 간절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루빨리 이 전액 보상금이 공제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법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개정이 돼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났으면 당연히 모두 다 전사나 처리돼서 43만 원을 공제해서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그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2022년 8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모든 분들에게까지 이게 적용이 돼서 그러니까 전서나 처리돼 가지고 과연 내 소득 인정액에서 43만 원이 공제되어 가지고 기초연금 산출을 할 때 그게 적용됐는지 또 한 가지 소득 산정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일반인들로 봐서는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가 소득 산정액을 산출을 할 때 포함되는 거하고 포함 안 되는 거하고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같은 경우는 차량 지원을 한 대를 2000cc 이하는 세금 면제해서 차량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게는. 자, 이렇게 할 때 국가유공자분들이 만약 차를 갖고 계시면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 자동차가 기초연금 산정을 계산을 할 때 빠져 있는지 그 내용도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일반인들 같으면 당연히 포함이 됐겠죠. 그렇게 해서 기초연금 산정을 할 때 적은 기초연금을 받는데 국가유공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를 제외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3만 원 또한 법으로 공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 기초연금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좀 적게 나오는 것 같다. 내게 재산이 없고 근로소득도 없고 아무런 소득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내가 받는 거는 국가유공자 보상금하고 국민연금 조금 그리고 뭐 재산 조금밖에 없는데 왜 기초연금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반도 안 나올까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은 가까운 본인들 그 지역 주민센터에 가셔가지고 내 기초연금이 산정될 때 과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국가유공자인데 그러니까 참전유공자나 고엽제 후유증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내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 공상군경이나 고엽제 후유증으로 해서 전산군경, 공상군경 받으시는 분들, 독립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분들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만 65세 이상이고 독립유공자이고 국가유공자이고 보훈 대상자인 분들 중에서 기초연금이 다른 분보다도 조금 적게 나온다 생각하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라는 소리입니다. 신분증 가지고 가셔가지고 내가 국가유공자인데 기초연금이 다른 사람보다 좀 적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산정이 되었느냐 그러면서 혹시 그 보상금 43만 원이 공제되었는지 그리고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 차가 공제되었는지 그 내용도 꼭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으실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내용 꼭 참고하시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국가보훈부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산출을 할 때 43만 원을 공제해 주라는 내용,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러니 이와 관련되신 분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 내용 꼭 참고하시고 하루빨리 전액 보상금이 다 공제되기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빨리 소원 성취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